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우리가 전세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를 종종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는 모든 자료가 전산에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면 전세 계약서나 확정일자 관련 자료가 다른 곳에 보관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분실을 했을 때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 또 분실을 했을 때 대처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법보다는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확실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세계약을 체결을 하면 전세계약서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관련 자료가 다 제3의 장소에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개업소에서 전세계약을 체결을 하면 전세계약서 세 부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그 세 부를 한 부는 중개사무소에서 5년 이상 동안 보관을 하고, 임대인이 한 부 보관하고 임차인이 한 부 가져가고, 이렇게 세 부를 작성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전산의 모든 사항이 다 기입이 돼요. 옛날에는 확정일자 부라는 수기장부가 있었지만 2014년 1월 1일 이후에는 전산에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느냐, 확정일자 부여 일자, 또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보증금 액수, 또 차임 액수, 임대차 기간 등 이 전세 계약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이 확정일자 관련 전산에 다 정보가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전세계약서를 잃어먹었을 때 자료를 다시 받으면 돼요.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전세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만기가 돼가지고 보증금을 아무 문제 없이 회수할 수 있으면 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전세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해도 그 다른 계약서, 그러니까 중개업자도 한 부를 보관을 하고 있고 임대인도 보관을 하고 있고, 나도 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 만기라든가 임대차 금액이라든가. 그래서 만기에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세를 살고 있을 때 임대인,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임차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전세계약서는 분실해서 없고,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보완 방법을 마련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일단 중개사무소에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사본을 한번 떠주고 원본을 받아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동사무소에서는 확정일자를 찍어줄 때 원칙적으로 원본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원본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럴 때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 날짜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때는 그 실익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돼요. 보시면 등기부상에 변동이 없으면 원래 순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죠. 중간에 아무 등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등기부상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원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을 거고, 그런데 그 다음에 저당권을 많이 설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압류나 가압류가 돼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전세계약서에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도 그 저당권이나 아니면 압류, 가압류가 선순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대처 방법 두 번째,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법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표를 해놨죠.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보시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을 해서 동사무소에 주게 되면, 원래 제가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확정일자 요청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는 모든 정보를 다 전산에 입력을 한다. 그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확인 서류를 해줍니다. 그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확정일자 부여 일자가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고,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보증금, 차임 액수, 임대차 기간 등이 전산에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확인 서류를 발급을 해주고, 그래서 중개사무소에서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하고 말씀드린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확인 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원래의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인정받기 때문에 순위 배당을 받는데 이상이 없다. 이 확인 서류는 원래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하고 똑같겠죠. 그 내용이 모두가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정부 공적기관에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을 해 줍니다. 지금까지 이제 모든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 저는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정보,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또 경매 관련해서 권리분석,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